안녕하세요, 재생불가입니다. 오늘은 안내 산악회 버스를 타고 가을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다녀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길가에 서 있는 엄청난 수의 관광버스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을 사랑이 원래 사람들이 많다고는 들었지만 이렇게 많은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은 오색에서 설악산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역시 지금 가을철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쪽 길은 처음이라서 좀 긴장이 되네요. 잘 올라갈 수 있기를 빌어봅니다. 등산을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에서 잠깐 정비를 하고 헤드랜턴을 킨 다음에 등산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등산로에 접어들자마자 등산객들이 줄줄이 올라가고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모습은 등산로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등산로를 진입하기 위해서 줄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을 설악이 원래 등산객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었지만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 실제로 대면하는 모습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등산로에 많은 산객분들이 줄줄이 줄 서서 움직이지를 못한 상태로 1시간가량을 서 있었습니다. 제가 2시간 동안 줄을 서가지고 쫓아가 보니까 약 200m 정도만 전진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긴 줄이 여기서 정체가 풀리는 게 아니고 대청봉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합니다. 제 앞에 서 계신 상객분은 대청봉에서 일출 보는 거는 포기했고 대신에 상객분들이 보여주는 헤드랜턴 불쇼가 일출을 대시하는 거로 만족한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일출을 보기 위해서 이 코스를 선택했는데 정말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초조함을 드러낸 상객분이 줄 서서 줄줄이 올라가고 있는 등로를 벗어나서 옆길로 치고 올라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얼마 못 가서 바로 다시 또 줄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더군요. 그나마 이렇게 줄지어서 올라가던 긴 행렬도 대청봉 30분 전에 나타나는 깔딱고개에서 다들 지치셨는지 정체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야도 트이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간에 있는 쉼터는 모두 다 패스하고 열심히 대청봉을 향해서 걸어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찍고 와. 응? 대청봉에 다다르자 또 어디서 그렇게 많은 상객분들이 나타나셨는지 대청봉 일대를 전부 뒤덮고 계셨습니다. 오늘 일출은 천지개벽이 열리는 것처럼 붉은 하늘을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정말 힘들게 올라온 그 길을 보상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산행하는 날 제일 걱정했던 거는 사실 날씨였습니다. 제가 산행하는 날 전주에 대청봉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CCTV로 확인을 했더니 대청봉 일대가 완전 하얗게 뒤덮여 있더군요. 게다가 어떤 분은 대청봉에서 상고대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는 바람에 제가 산행하는 날도 날씨 변화가 어떻게 있을지 몰라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물론 산행하는 날은 날씨가 아주 좋았고 제가 걱정했던 만큼의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가지고 왔었던 옷들이 어마어마한 짐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긴 했습니다. 이날 산행하는 동안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제가 짊어지고 갔던 옷들이 거의 쓸모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등산하시는 분들 보니까 어떤 분은 반팔에 반바지 입고 산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날씨가 좋았고 저는 굉장히 옷을 두껍게 껴입고 가는 바람에 그렇게 지나가는 분이 굉장히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해가 뜨고 있는 대청봉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대청봉 전체를 상객분들이 뒤덮고 있어서 저는 감히 대청봉 정상석 근처에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저는 한 발 떨어져서 저 멀리 보이는 설악산의 아름다운 아침 모습을 충분히 감상하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 바로 아래에 운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멀리 보이는 설악산의 아침 운해 모습도 정말 이쁘더라고요. 와, 저기가 공룡. 저 멀리서 설악산을 향해서 떠오르고 있는 해를 보고 있으니까 오색약수터부터 줄을 서서 올라와야만 했던 긴 산행의 시간들이 다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일출이 보고 싶다는 생각에 중간에 나타나는 쉼터도 다 무시하고 그 힘들었던 깔딱고기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온 보람이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천봉에서 일출을 보고 이제 백담사로 갈지 공룡눈산을 탈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대천봉에서 희운각 대피소까지 이동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올라오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상객분들을 봤지만 또 중청 대피소도 엄청나게 많은 상객분들이 몰려 있어가지고 과연 이렇게 많은 상객분들이 있는데 공룡눈선을 타야만 할까 고민이 됐던 거죠.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 저번 주에 여기가 눈이 왔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사실 마음은 갈등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만 몸은 또 공룡눈선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걷고 있는 동안에 저 멀리 보이는 공룡눈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그쪽으로 이끌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가을 설악은 처음이다 보니 보고 싶은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공룡눈선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 많은 분들이 다 공룡눈선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과연 공룡눈선 몇 시간 만에 벗어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용화장성과 공룡눈선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또 이렇게 4시간 동안 탈출할 수 없는 공룡눈선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4시간 동안 탈출할 수 없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 4시간 동안 공룡눈선이 보여줄 또 색다른 모습이 정말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인데 뭐가 보여 근데? 백담사가 11km고 희운각 대피소가 1.3km네요. 희운각 대피소까지는 엄청나게 급경사인데 일단 희운각 대피소로 가보겠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백담사를 갈까, 백담사 쪽으로 빠지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차피 왔으니까 가을 공룡눈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중청에서 희운각 대피소로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보이는 설악산의 모습은 아침에 따뜻한 햇빛을 품고 있어가지고 정말 이쁘기도 했지만 저 멀리 보이는 운해가 남아있어서 그 운치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희운각 대피소 여전히 공사 중이네요. 이 공사 끝나면 어떤 모습을 변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중청 대피소보다 지금 여기 희운각 대피소가 사람이 훨씬 적네요. 여기서 좀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희운각 대피소에서 한 20분 정도 쉰 것 같은데 쉬는 동안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네요. 아무래도 오늘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가려고 벗어났습니다. 일단
와, 뽕 제대로 폈네. 드디어 이제 공연선 들어갑니다.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지 무척 기대도 되고요. 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제 시간 안에 통과할 수 있을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 그래도 가을에 공연운선이 또 재작년인가를 사진을 봤을 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날씨 변화 자체가 그때 좀 단풍이 들기에 좋은 날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뭇잎들이 좀 울긋불긋하게 물든 게 아니고 약간 말라버린 스타일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단풍이 이쁘지가 않고요. 단풍 제대로 들기도 전에 나뭇잎들이 벌써 이게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색깔이 변해가고 있는 중이니까 공룡산에 올라가서 어떤 모습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룡능선을 향해서 줄지어 진행하고 있는 상객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올해 세 번째로 공룡능선을 타다 보니 공룡능선 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눈이 익숙한 것과 몸이 익숙한 거는 좀 다르더라고요. 몸은 여전히 힘듭니다. 신선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힘들게 헐떡이면서 오른 신선대는 역시나 저에게 멋진 풍경을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공룡능선의 시작을 알리면서 또한 공룡능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멋진 장소죠. 이번에도 역시나 헐떡이면서 힘들게 오른 신선대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대청봉의 모습과 그 길을 따라서 공룡능선으로 넘어왔었던 봉우리들이 멋지게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선대에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만 저는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는 설악산의 그 봉우들이 더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여기서는 상객이 주인공이 아니라 봉우들이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전면에 127호 봉이 보입니다. 오늘은 안 올라갈 생각이고요. 멀리서 보는 거로 먼저 갑니다. 저 뒤편에 아직 운해가 남아있네요. 말은 설악산의 봉우리들이 설악산의 가을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 그 속에 들어가서 제 모습을 한번 인정해봤습니다. 공룡능선에 들어설 때만 해도 사실 상객분들이 너무 많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실제 공룡능선을 타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아침 일찍 공룡능선을 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몰리기 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설악산에 몰렸던 상객분들이 공룡능선에만 안 오시지는 않죠. 공룡능선에 진행하는 곡곡마다 병목현상이 있어가지고 서로 양방향에서 소리 지르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뒤에 쫓아가면서 그렇게 앞에서 정리된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병목되는 구간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많은 상객분들로 시끄러웠던 공룡능선이 더 시끄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상객분들이 몰리다 보니 좀 더 조용하고 편안하게 아름다운 공룡능선을 느끼고 싶다는 생각은 사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둘러보면 붉은색과 초록색이 서로 섞이면서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는 공룡능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끔 밀리는 구간에서 뒤돌아보면 좀 더 보지 못했던 공룡능선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1275번 가기 전에 바위 언덕 부분에서 내설악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운 좋게 거기서 쉬시고 계시던 상객분들이 다 빠지는 바람에 저에게도 기회가 와서 저 멀리 속초시와 아름다운 울산바위를
깨끗하게 쳐다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게다가 쉬고 있던 그 자리가 절벽 밑에서 냉장고 같은 시원한 바람이 올라오는 구간이어서 그동안 진행하면서 흘렸던 땀을 조금 더 식힐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공룡능선을 타다 보니까 이제는 공룡능선이 어느 정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룡능선의 봉우리들을 좀 더 다 알고 일일이 이름을 외울 정도까지는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공룡능선에 지나가는 길과 그 바위 이름까지 전부 세세하게 다 외울 정도로 되려면은 앞으로 몇 번은 더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공룡능선을 지나가면서 봉우리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름을 다 설명해 주신 분을 보면 정말 부럽더라고요. 저도 좀 더 자주 다니다 보면은 그 정도의 경지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룡능선을 지나다 보면 어디가 사진 포인트인지 정도는 스스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장소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공룡능선을 그리고 설악산을 좀 자주 오다 보니까 느낄 수 있는 설악산만의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설악산은 제가 지리산을 다닌 만큼 여기저기 코스들을 다 훑고 지나간 게 아니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등산입니다. 올해는 지리산에 좀 더 집중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만 내년에는 좀 더 시간을 내서 지리산만큼 설악산을 한번 둘러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1,275분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그렇게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간다. 저는 이번에 안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공룡능선을 타면서 시간대가 아침에서 점심으로 넘어가니까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공룡능선은 아무래도 그늘이 없고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간이 많다 보니까 갈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운 여름에 공룡능선을 타는 것보다 갈증은 덜하지만 그래도 늦가을 날씨에 공룡능선에서 느끼는 갈증은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공룡능선 들어올 때는 항상 물을 충분하게 준비한다고 하지만은 막상 공룡능선이 끝날 때쯤 되면은 이게 충분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물 소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가지고 간 물이 공룡능선 끝날 때쯤에 딱 맞게 떨어져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마지막 고개를 남겨두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공룡능선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와, 제가 오르막을 오르다 힘들어서 뒤돌아보며 이제 공룡능선도 다 끝나간다고 멘트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다 보니까 제 앞에 있던 분이 저에게 공룡능선 다 끝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확신을 잘 못했지만 거의 끝나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더니 맞은편에서 넘어오시던 분이 앞으로 고개를 더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에게 물어봤던 상객분이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마 그분도 저만큼 공룡능선 타면서 힘들어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날 공룡능선에는 꽤 많은 외국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쉬는 동안에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 청년이 저에게 공룡능선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고개를 조금 더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 청년이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더라고요. 공룡능선은 체력 좋은 외국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힘든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룡능선이 끝날 때쯤에 보여주는 이 풍경은
마지막으로 공룡눈선을 빠져나가기 전에 공룡눈선과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가라고 보여주는 풍경 같습니다. 열 12시 15분에 아등령 산거리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사람 많아가지고 공룡눈선 탈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서 갔다 오니까 기분 좋네요. 이제부터 오상으로 해가지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산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 된다고 그래서 처음 가는 길이고 해가지고 조금 여유있게 가보겠습니다. 마등령에서 설악동으로만 하산해 봤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오세안 방향으로 하산을 시도하다 보니까 길이 맞는지 좀 불안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길은 선명한데 등로에서 만나는 상객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산에서 제가 알바를 자주 하다 보니까 상객을 마주치지 못하면은 제가 또 알바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그때 진행하던 시간대가 오후 1시가 거의 다 돼가는 시간이어서 아마 공룡눈선을 그 시간에 타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근데 산행을 진행하다 보니까 올라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분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산악회에서 오셨는데 백담사에서 시작해서 공룡눈선을 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산악회에서 지정한 시간이 1시까지 마등령에 도착하지 못하면은 공룡눈선 진입을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굉장히 열심히 산을 타고 계셨습니다. 제가 마등령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하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절박한 표정으로 마등령 고개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은 1시까지 도착해서 공룡눈선을 타고 싶었던 마음이 아마 간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때는 원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또 그냥 정직하게 좀 굉장히 힘든 구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려 버려가지고 그분들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게 보이시더라고요. 이제 육안으로 오세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카메라는 안 잡히기 때문에 굳이 그쪽으로 카메라를 안 돌리려고 그러는데 이 절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위치에서 보니까 설악산도 이제 단풍들이 많이 들었네요. 단풍 자체도 굉장히 붉게 물든 단풍도 있고 지금 노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해가고 있는 나무들도 많이 보입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 단풍이 피크 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좁은 날씨에 공룡눈선을 탔는데 지금 오세암으로 가는 길에는 날씨가 또 갑자기 또 흐려지겠네요. 저는 이제 중주는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날씨는 이제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 오세암이라는 영화가 있어가지고 오세암이라는 절을 들었는데 저는 그 영화 때문에 오세암이라는 절이 사실은 가상의 절인 걸로 생각했습니다. 영화를 찍으려고 오세암이라는 절을 만든 거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중주를 하면서 오세암 절을 확인하다 보니까 영화에 나왔던 절이 실제 존재하는 절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TV에서 재방송해주는 오세암이라는 영화를 봤을 거로 기억되는데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어린 동자승이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거의 안 납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오세암은 그냥 단지 딱 그 한 줄입니다.
다 돼서 오세암에 도착했습니다. 오세암의 공연 시간은 1시까지라고 써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공연 가능하다고 해서 맛있는 미역국을 얻어 먹었습니다. 맛있는 공양을 얻어먹고 둘러본 오세암은 정말 아담하고 이쁜 절이었습니다. 가을 정취가 물씬 나서 더더욱 이쁘게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세암에서는 점심 공양을 받고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세암에서 백담사로 갈 예정입니다. 오세암에서 백담사로 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이쁘네요. 설악산 윗부분에서는 단풍들이 이쁘게 물들어 있지 않았는데 오세암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단풍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세암에서 하산하는 길이 굉장히 여유 있고 즐거웠습니다. 오세암에서 백담사로 하산하는 구간은 몸이 굉장하게 지쳐 있었습니다. 오색약수터에서 대청봉을 거쳐 공룡능선을 타는 게 저는 키로수상으로 2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은 코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계령을 거쳐서 공룡능선을 탈 때보다 더 힘들어하는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백담사 가는 구간 동안 풍경이 굉장히 이뻤지만 몸이 지쳐가지고 처음에는 단풍 구경을 제대로 좀 하다가 나중에는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계속 걷다 보니까 옆에 강물이 흐르는 곳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에서 발을 담그고서 몸을 식히고 계시더군요. 산행의 피로도 풀고 발도 시원하게 담글 수 있는 강물이 저를 잡아 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은 강물에서 저도 발을 담그고 싶었는데 그날따라 아무래도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안내산악회 버스를 타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남아서 원래 걷는 속도 그대로 간다면은 버스 도착까지 한 2시간 정도는 남는 여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보기에 요즘 단풍철이어서 설악산에 많은 분들이 백담사에서 버스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어떤 분은 1시간 전에 도착해가지고 버스를 놓쳤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게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서 빨리 도착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날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서 도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게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는 걸 느낀 게 백담사에 도착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때는 저는 백담사 안에 긴 줄이 있어서 무슨 행사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긴 줄이 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관광객분들이었습니다. 저도 그 관광객들한테 끼어서 버스를 기다렸는데 그 긴 줄이 버스를 타기까지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내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버스를 타기까지 딱 10분 남겨놓고 간신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뒤에 계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버스를 못 타신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설악산행은 사람들에 치여서 정말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아름다운 설악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아름다운 설악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산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